안녕하세요. 양천중학교 3학년 여러분. 이번 2교시에서 3교시는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오늘 이론과 실기를 진행하고 12월 24일 6교시에 이어 작품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자세한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알아봅니다.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작품의 재료를 소개하고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를 다루는 연습을 짧게 해본 뒤 마지막으로 제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통과시키는 생유리로 공간을 장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은 주로 유럽의 교회 건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시기에 급격하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아치형 구조, 도명 구조, 수평적으로 넓은 건축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로로 넓었던 것은 건물을 일정 높이보다 높게 쌓으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컸습니다. 그러나 건축 기술이 발달하며 더 이상 벽체가 두껍지 않아도 건물을 높게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문의 크기는 더욱 커질 수 있었고 벽화 대신 빛과 생유리로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내에 비치는 여러 가지 색 유리의 빛과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에 압도되는 분위기를 경험케 했습니다. 종교적인 주제의 장식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침과 신앙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건축에서 이러한 주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활동지를 점검하겠습니다.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은 색 유리, 고딕, 첨도 아치,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10초 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료 소개입니다. 먼저 모둠안에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1. 활동지의 체크리스트와 스케치를 참고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2. 글라스 데코 물감입니다. 상자 안에 6가지 색상의 물감과 투명한 필름지만 필요합니다. 이 필름지는 스케치를 할 때 필요합니다. 3. 둥근 아크릴판입니다. 아크릴판의 양쪽 면에는 반투명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두 면의 필름을 떼어야 물감이 말랐을 때 투명한 느낌을 더 잘 살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엘홀더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에게 여분의 엘홀더가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각 반에 배부된 재료 봉투에는 다음의 재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각 조당 글라스 데코 1상자, 여분의 테두리펜 1개, 아크릴판과 이쑤시개는 인당 1개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물감들은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교탁 근처에 두고 사용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색은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탁 재료 중에도 여분의 테두리펜이 있습니다. 풀라벨 윗부분의 테두리펜 혹은 컨투어이라고 써진 물감입니다. 이 노란 물감은 불투명한 금색 테두리로 발색됩니다. 이 사진은 예시 완성작입니다. 보시다시피 테두리펜은 불투명, 흰색은 반투명, 나머지 색은 비교적 투명하게 발색됩니다. 햇빛이나 조명을 통과하면 투명함이 더욱 강조되고 색깔 그림자가 실내 공간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작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재료 개수의 문제로 팀 내에서 2명은 테두리펜 연습을 먼저 합니다. 남은 2명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시작합니다. 각 테두리펜 연습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교차로 진행한 뒤 원형 아크릴판의 테두리펜으로 먼저 스케치를 옮깁니다. 5에서 10분 건조한 뒤 면을 채우면 오늘의 활동은 마무리입니다. 테두리펜을 연습하기 전 활동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1에서 4번 항목이 테두리를 그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엘홀더나 필름지를 좌측 하단의 연습용 도안에 올리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작업 순서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감을 짤 때 편한 진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서는 한 번에 진행합니다. 종이를 돌려가며 진행하면 손에 묻지 않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르기 전에 빠르게 닦아내면 쉽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안에서는 선 연습만 진행합니다. 직선과 곡선, 작은 형태와 큰 형태가 어우러져 있어 여러 가지를 연습해보기 좋습니다. 영상과 같이 한 번에 긴 선을 그리기보다는 선과 선끝이 만나는 지점마다 짧게 끊어서 진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작할 때도 너무 큰 덩어리는 잘게 쪼개어 표현하면 좋습니다. 원하는 주제를 단순화시키고 면을 쪼개어 아이디어 스케치를 표현해보세요. 이곳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성했다면 양쪽 면의 보호 필름을 모두 제거한 아크릴판을 올려주세요. 고리와 장식이 걸릴 구멍의 위치를 잘 확인한 뒤 스케치의 판을 고정합니다. 교탁 재료에 풀을 살짝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운데부터 천천히 선을 그려나갑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테두리 펜 물감이 너무 뭉치지 않게 유의합니다. 판을 돌려가며 작업할 때는 판보다 종이를 잡고 돌리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풀로 고정되지 않았다면 판을 잡는 것이 낫습니다. 테두리가 마르는 5분 정도는 색채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테두리가 어느 정도 말랐다면 면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면을 채울 때는 모서리에 물감이 밀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감이 마르면서 조금 수축하기 때문에 마르고 난 뒤 빈틈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물감을 짜게 될 경우 마른 뒤에도 투명한 느낌이 덜하거나 테두리 경계를 넘어 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외곽을 따라 물감을 짠 뒤 물감을 튜브의 입구 부분으로 얇게 펴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영상 속 이미지를 보면 비둘기의 형상을 이루는 조각을 모두 흰색으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면을 채울 색을 고를 때 한 개체가 여러 개로 분할된 경우라면 비슷하거나 같은 색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개체로 쉽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르트하이머의 심리학에서의 시지각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감을 채우며 생긴 기포는 이쑤시개나 뾰족한 도구로 건드려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에는 색이 섞이지 않도록 중간중간 묻은 물감을 제거하며 작업해주세요. 또한 한 면을 다양한 색으로 채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면을 다 채웠다면 남은 기포를 꼭 제거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임장 선생님은 다음 설명을 들은 뒤 영상을 멈추고 재료를 분배해주세요. 각 조에서 재료를 가지러 나올 사람을 한 명 정해주세요. 그런 뒤 조당 글라스 데코 한 박스, 여분 테두리 펜, 인원수에 맞추어 아크릴판과 이쑤시개를 가져가 주세요. 임장 선생님은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활동을 안내해주세요. 종료 5분 전에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면 5분 카운트다운 영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곧 5분 타이머가 재생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위해 정리를 시작해주세요.
종료 3분 전입니다. 종료 2분 전입니다. 종료 1분 전입니다.